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2월 15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각 언론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두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곧 시작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에 실패해서 파면을 당할 경우 그것을 가정을 해서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각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데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죠. 다만 또 다른 사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헌재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은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경우에 어떤 대선 전국이 전개가 될 건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정가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이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죠. 지난번 대선에 출마해서 0.73% 차이로 졌고 또 그 이후에 좌파 진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법 위기에도 불구하고 좌파 진영에서 유권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2위를 계속 해왔죠. 꽤 오랫동안 2위를 해왔는데 지금은 한동훈도 거의 군소 주자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본인이 자초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파 그 유권자들이 대거 떠나갔고 중도층을 겨냥을 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은 그런데 중도층도 이번에 탄핵 전국에서 중도층을 비롯해서 일부 연성 좌파들은 탄핵 전국에서 한동훈에게 또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왜 실망을 했느냐? 본인이 처음에 계엄령을 발동을 했을 때 이것은 그 비헌법적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위헌적인 계엄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에 찬성을 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또 찬성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도층을 그러니까는 좌파 성향의 중도층도 등을 돌렸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 동안도 쭉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마치 끝날 듯 하다가 다시 또 결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미지에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한동훈의 지지율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격차가 나지만은 현재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지율 2위 한동훈이 있죠. 자, 그런데 두 사람 다 출마를 아예 못하거나 출마를 해도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각이 되면은 헌재 심리가 시작이 되는데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혹 또 조기 대선이 아니라 나중에 2027년에 예정대로 대선이 치러져도 아마 이 구도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1위 현재 여론조사 1위, 2위 이 소위 말하는 대권 주자들이 둘 다 나오지 못하거나 대선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나와도 그냥 군소 후보로 전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절대 되지 못한다. 자,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기 대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벚꽃 대선, 장미 대선 또는 폭염 대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벚꽃 대선이란 것은 뭐냐면은 현재 심리를 초단기에 60일 만에 끝내서 그때 노무현 때 62일이 걸렸죠. 6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0일 만에 끝내고 그래서 파면을 하고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파면을 하고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도록 되어 있으니까는 그럼 합해서 120일 후입니다. 그러면은 4월 중순 정도가 되죠. 4월 중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재명에게는 좀 맞춤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심, 3심까지 그 선거법도 그렇고 위정교사가 다시 이제 유죄로 돌아서면서 2심, 3심을 가도 이게 3심까지는 4월 중순을 넘어서야 된다. 자, 그래서 출마 자격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됐으니까는 대부분 선거 전까지. 자, 그래서 어쨌든 벚꽃 대선 가능성을 이재명은 가장 갈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미 대선. 벚꽃이 이제 4월에 하면은 벚꽃 대선. 장미 대선은 5월이나 6월쯤 그 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4월 18일에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두 사람이 임기가 끝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가기 전에 빨리 이것을 결론을 짓는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내리면은 또 2개월 후에 대선이 치러지니까는 한 5월이나 6월 중순이 되죠. 그래서 장미가 필 무렵 장미 대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폭염 대선인데 일단 헌재가 훈시 규정으로 둔 180일 6개월 동안의 심리 기간을 다 채우고 그로부터 2개월 후 대선이 치러지면은 한 7월이나 8월 정도가 되죠. 7, 8월. 그럼 이제 폭염이 있을 것이기. 그래서 벚꽃 대선, 장미 대선, 폭염 대선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심리가 인용이 됐을 경우에 자, 벚꽃 대선은 이재명이 가장 바라는 거죠. 가급적 빨리 앞당겨야지 본인의 대선, 본인의 이 선거법과 위정교사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실시가 돼야지 피선거권이 있는 상태로 출마를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저는 그리고 우선 나머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5월, 6월, 7월, 8월 이때 5월, 6월에 장미 대선이나 7월, 8월에 폭염 대선이 치러지면은 이때는 이재명이 출마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개의 1심에 나온 두 개, 뭐 다른 재판은 놔두고 선거법과 위정교사도 무죄지만은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1심에 나온 거 두 개가 어떻게 하든 5월, 6월, 7월, 8월 이때 대선이 치러지면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재명이 출마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이고 이 벚꽃 대선 4월 중순에 치러질 수 있는 이 벚꽃 대선은 이재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나와도 어렵다고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1,000만 표는 날아갈 거다. 2심이 선고되는 순간. 그러니까는 3심에서 최종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어도 2심은 나오겠죠. 4월까지. 2심. 자, 11월 15일에 그 선거법 1심 나오고 11월 25일에 위정교사 1심 나왔는데 4월 중순 되면은 그 5개월이 지났는데 2심 지금 633에서 3개월 내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2심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아무리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지연을 하고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2심을 쭉 끌어서 5개월 이상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2심은 나오죠. 그런데 2심에서 자, 선거법 같은 경우에 1심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앞으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물어내야 되고 이 상황이 2심까지 나오면은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2심에서 유죄를 받고 그 대법원 나오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계속 재판이 진행이 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직후에 나와버리면은 대통령 되자마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이긴다면은 대통령 되자마자 물러나야 되고 또 새로운 대선을 치러야 되는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이 다들 예상이 되고 그때 되면 언론이 다 다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그 이재명에게 과연 강성, 열성 지지층 외에는 표를 줄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2심이 그렇게 나오면 민주당 안에서도
후보로 내세우기 불안하겠죠.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당선된다고 해도 곧 대법원 확정 판결로 옷을 물러나야 되는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불안한 상태에서 표를 안 줄 건데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빼고는, 그러면 출마를 뭐 후보 교체론 뭐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은 20만 나와도 20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타임 스케줄이 있고, 20만 나와도 대선에 못 나가거나 나가도 진다. 여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자, 그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1위 여론조사 현재 1위 주자인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동훈 상황을 보면은 저는 지금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재명과 한동훈까지도 동반 몰락을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한동훈의 이제 앞날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도 무슨 뭐 이제 당 대표직을 물러나야 됩니다. 최고위원들 5명, 뭐 본인의 한동훈 계라고 했던 장동혁, 그리고 진종호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물러나야 됩니다. 그 선출직 4명 이상이면은 당 지도부가 와야 되는데, 친윤계 3명, 뭐 인요한, 김재원, 김민전이 사퇴를 하고, 한 명만 더 사퇴를 해도 그 지도부가 와야 되는데 둘 다 사퇴를 해버렸죠. 진종호와 장동혁이. 그래서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오늘은 물러나는 건 물러나는 거고, 그러면은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그 선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놓고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동훈이 물러나면은 권한 대행을 맡아서 비대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당원 당규를 해석하는 쪽이 있고, 그것이 친윤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친한이나 한동훈은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당원 당규를 다시 보니까 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물러나도록 돼 있어. 이렇게 또 당원 당규 해석을 놓고 비대위원장 선임 관련 놓고 티격태격하는, 자, 이런 모습을 지금 한동훈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갈래 길이 있죠. 하나는 당 내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버티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 그렇게까지 어제 이야기하다가 바로 장동혁, 진종호가 사퇴하니까는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당 내에서 버티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당을 나왔어. 탈당을 했어. 자기 세력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자,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씌워지고 있는데, 첫째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거 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이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비헌법적 계엄령이다. 바로 규정을 해버렸죠. 민주당이나 야당 대표들과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바로 규정을 해버리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니까는 그 담화를 딱 듣자마자 바로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더 빨리 반응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스스로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스스로 그 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락가락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탄핵에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가, 자, 중도층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락가락 하는 것.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좀 좌파 성향의 중도층들도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집착하는 이미지도 심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최고위원들의 선제 사퇴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비대위원장 추천권은 아직 나에게 있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자,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이렇게 했으면 당내에 버티기가 어렵죠. 당내에 버티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제2의 유승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동훈에 대해서. 유승민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유승민처럼 탈당을 해서 세력화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유승민과 한동훈은 그런 면에서는 다르죠. 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는 이 새누리당에서 29표가 이탈을 하면은 통과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8표 이탈하면 통과되는 상황이었죠. 29표 이탈하면 통과되는 상황이었는데 무려 62표가 이탈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62명. 그것이 이제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 이렇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무리가 62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8표가 있으면은 통과가 되는데 지금 이탈이 최소 12표로 보죠. 12표, 많아야 23표. 그러니까 12표. 이 정도만 이탈을 했습니다. 그때는 62명이 이탈을 했는데 한 10몇 명이 이탈을 한 거죠. 그래서 62명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때 유승민은 조기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새누리당을 떠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죠. 바른정당을 만들 때 한 30명 정도의 의원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유승민은 조기 대선에 출마를 해서 그때 뭐 6.7%, 6.76% 얻는 군소 대선 후보로 전락을 했죠. 자, 그런데 한동훈은 유승민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당에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따라 나갈 의원들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번에도 보면은 장동효, 진종호 완전히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당 밖에 나가서도 한동훈은 독자 세력화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줬죠. 그리고 당 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배신자 프레임,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 또 집착을 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동훈의 한계다. 한동훈은 대선 후보 경선,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서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아마 점점 당 대표 중에서 나오면은 한동훈은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죠. 그럼 활동 공간이 거의 전혀 없어집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면 또 몰라도. 자, 그래서 한동훈은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통령 꿈은 꾸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누가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제가 가정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바로 복귀를 하고 대통령직에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제2의 문재인이 될 수 없다. 문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최대 수혜자죠. 그래서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재명은 본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제2의 문재인처럼 수혜자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 또 한동훈은 배신자 이미지가 이제 이미 구려져 가지고 제2의 유승민도 되기 어렵다. 제2의 유승민은 그래도 출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수당 후보로 조기 대선에 나갔는데 한동훈은 제2의 유승민조차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누가 될까 그러면은 누가 조기 대선이 가정하에 누가 유력할까? 이 두 사람 여론조사 1, 2위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경우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면은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조사한 걸 보면은 차기 대통령감 질문에 이재명이 52.4% 압도적이죠. 한동훈이 2위인데 9.8% 한 자릿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명이 사라지면은 누가 남느냐? 일단 여론조사 대상 중에서는 3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6.7%. 그 다음이 조국인데, 조국이 5.5%인데, 조국은 내일 감옥 가죠. 그러면은 피선거권 박탈돼서 못 나옵니다. 그럼 조국도 사라진다. 그 다음에 홍준표 4.9%, 김동연 3.9%, 김경수 3.1%. 자, 이렇게 되니 지금 여론조사 대상에 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과 한동훈이 사라지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사람들 외에도 오세훈, 홍준표 우파에서 보면 오세훈, 홍준표는 두 사람 다 지자체장입니다. 한 사람은 서울시장, 한 사람은 대구시장. 그런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지자체장에서 물러나서 또 그쪽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부담이 좀 생깁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번에 무상급식 때문에 한번 서울시장에서 물러났었죠.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가 들어서서 좀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때 경남도지사 할 때 또 대선에 나간다고 사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생길죠. 다시 지자체장을 사퇴하고 나오려고 하면은 뭐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안철수 있지만 이번에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입지가 완전히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거론이 될 수가 있고, 좌파에서는 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그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그래서 이낙연,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이 정도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통령 쪽과 가까운 인물들이죠. 뭐 총리를 했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면은 뭐 적자,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올 상황이 되면은 뭐 친명계에서 누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가령 뭐 김민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이게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시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기존의 인물 중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해서 여야의 후보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한동훈이 변수가 될지 안 될지, 한동훈이 지금 당 안에 남아 있을지 밖에 나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훈도 이 군소 주자 중에 한 명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군소 주자 중에 한 명이죠. 거진 같은 그런 뭐 대중적 인기는 없어진 거죠, 사실상.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지금 거의 다 군소 후보인데 이 후보들 중에서 나와야 되느냐. 시기가 너무 촉박하니까는 서로 막 경선을 해가지고 한 명에게 힘을 몰아줘가지고 양쪽에 딱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시기가 짧으니까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정치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은 기간이 좀 길면은 집중적으로 견제를 당하고 또는 본인의 견제를 당하거나, 그래서 아니면은 본인의 미천이 드러나 버리죠. 뭐 한동훈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 짧은 기간이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더 조건이 유리할 수도 있다. 집중적인 견제를 받거나 검증을 하기 전에 신선한 이미지, 그 이미지만으로 바로 대선을 치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권의 일부 중진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로 모여서 새로운 인물을 지금 물색을 하는, 자, 그런 노력도 벌써 시작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령 뭐 이번에 새로 22대 국회에 진입한 신진들이나 아니면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도 우파 진영을 대표해서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물색 중입니다. 그 가능성도 있고, 기존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오세훈 시장이나 뭐 홍준표 시장이든 원희룡 전 장관이든 이렇게 한쪽에 힘을 몰아서
간판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일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리가 인용이 되는 경우,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정치권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